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정세준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우리 회장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앞에 연사께서 조금 치매에 대한 얘기를 해서 제 얘기가 조금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진짜 고령화 시대가 지금 다가왔는데 현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솔루션은 뭐냐에 대한 거를 한번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복 솔루션은 크게 보면 두 가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 개발이고, 두 번째는 치료제만 가지고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가능하면 늦게 발병하기 위해서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아리바이오는 다른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하고는 달리 다중기전이라는 치료제를 사용을 합니다. 치매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하나만 딱 콕 집어서 어떤 원인을 치료했을 때 그 효과가 나질 않기 때문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고 있는 다중기전 치료제를 가지고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로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들은 죄송합니다. RED들이라는 플랫폼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혼자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국내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직접 글로벌 임상 3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2년 후면 그 결과가 나서 허가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발하는 파이프라인은 치매의 어떤 일정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알츠하이머서부터 시작해서 혈관성 치매, 루이소체 치매, 그리고 치매 예방까지 포함하는 치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전체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인 치매는 뭔가 한번 보시죠. 근데 정의 자체가 지금 조금 많이 혼선이 있습니다. 치매를 병으로 생각하시는데 치매는 병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금 WHO에서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을 보면 치매라는 것은 기억력 저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의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영향을 주는 증상입니다. 증상이기 때문에 이건 병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치매를 좀 더 세부적으로 봤을 때 뇌에 어떤 걸로 인해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치매가 생겼느냐에 따라 가지고 알츠하이머병, 그다음에 또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기타 치매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 현재 알츠하이머병이 72.8% 정도로 제일 높다고 알려져 있죠. 알츠하이머병은 뇌에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쌓이고, 그다음에 뉴런 신경 다발들이 모이는 뉴로피브릴라리 탱글이라는 현상이 있는 것을 그 대표적인 증상으로 갖고 있고, 현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알츠하이머입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가장 무서운 거는 비가역적이라는 겁니다. 저 오른쪽에 보이는 이걸 보시면 뇌가 정상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거의 숭숭 뚫려 버립니다. 그리고 더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알츠하이머병은 우리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경도 인지장애라고 합니다. 그 전에 이미 우리 몸 안에서는 15년, 20년 전서부터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아밀로이드가 축적되고 있고, 타우가 생기고 있고, 신경퇴행이 오는데 인지 기능은 15년 후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경도장애입니다. 인지장애입니다. 경도 인지장애로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살고요. 그 다음에 치매로 완전히 들어가면 저희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은 약 한 4년에서 지금 8년 정도. 그리고 오래 사시는 분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죠. 이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체 진행 단계입니다. 그럼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알츠하이머 환자는 65세 이상에서 10명 중에 1명은 무조건 알츠하이머입니다. 이게 85세로 가면 3명 중에 1명이 돼요. 그러면 100세를 산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동전 던지시는 게 납니다. 당신이 걸렸을지 내가 걸렸을지. 그 정도로 치매는
자, 알츠하이머는 굉장히 많은 그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한 10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인구보다 조금 높은 6천만 명 정도. 그런데 이건 알츠하이머 환자지 경도 인지 장애를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경도 인지 장애는 현재 알츠하이머 환자 수만큼 또 있어요. 그러면 현재 전 세계에 1억 명 이상의 알츠하이머 환자, 치매 환자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은 2050년 되면 103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저희들이 기성세대가 앞으로 오는 젊은 세대한테 짐을 주고 가는 겁니다. 이걸 생각했을 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저희들은 꼭 이거를 극복해야만 한다는 그런 어떤 그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츠하이머병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알츠하이머가 처음 발견이 된 게 1906년입니다. 독일에서 여기 있는 그림에 나와 있는 여자분이 그 어거스테 데트라고 그래서 여자분인데 이 환자가 5년 동안 들어왔는데 갑자기 인지 기억력이 계속 떨어지면서 환각 증세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환자의 그 뇌를 1906년에 닥터 알로이스 알츠하이머라는 신경과 교수가 이거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발견한 게 뇌에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신경섬유가 엉켜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러한 질병을 알츠하이머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알츠하이머 교수의 이름을 따서. 그러면 1906년에 이게 발견이 된 다음에 지금 2024년이죠. 118년 동안 우리 뭐 했을까요? 놀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다가 저희들이 어떤 발견을 하기 시작한 게 1980년대입니다. 1980년대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든지 타우가 뇌에서 생성된다는 걸 발견을 했고 알츠하이머병 유전자가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1993년에 최초의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나옵니다. 갈란타민이라는 타크린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 타크린은 증상만 살짝 완화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20년 동안 저희들이 암흑기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약이 최근에 2021년에 바이오젠에서 했던 아두카누맘이라는 주사제가 조건부 허가를 받았고 작년과 올해에 레카네맙, 도나네맙 같은 주사제가 허가를 받았는데 아직도 저희들이 갈 길은 굉장히 멉니다. 그럼 왜 안 될까요? 치료제 개발이. 여기 이렇게 보시면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 보이실 겁니다. 베타아밀로이드의 축적, 타우의 과잉산화, 미토콘드리아 손상, 신경 손상, 뇌염증, 산화 스트레스, 신경혈관 기능장애 다 있습니다. 치매나 알츠하이머는요, 콕 집어서 뭐 때문에 이게 발병한다는 거 아직 알려진 게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알츠하이머나 치매를 유발할 것이다. 그리고 그건 하나의 요인이 아닌 여러 가지들이 같이 모여서 발병이 될 것이다 하는 게 현재까지 알려진 학설입니다. 뭔가를 개발하려면 정확한 목표물이 있어야 지금 저희들이 목표물이 없어요. 목표가 여러 개입니다. 두 번째는 치매를 치료를 하려고 그러면 그 환자를 정확히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임상 진단을 해보면 재미있는 거는 알츠하이머병이 약 한 60에서 80, 루이소체 치매가 5에서 10%, 혈관성 치매가 5에서 10%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깔끔해 보이죠. 그러나 제일 정확한 치매의 진단은 부검밖에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뇌를 열어봐야 이 사람이 어떤 치매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부검을 한 결과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순수한 알츠하이머병은 저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14%밖에 안 돼요. 그리고 순수한 혈관성 치매는 10%입니다. 순수 루이소체 치매는 약 6%. 전체 합치면 30%인데 나머지 70%는 어디 갔을까요? 이게 다 복합성 치매입니다.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검 결과를 보면 알츠하이머가 포함된 치매가 64%, 루이소체 치매가 포함된 치매가 51%, 혈관성이 포함된 복합 치매가 44%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더 복잡한 거예요. 정확히 이 환자가 어떤 환자라는 게 알려져야 되는데 이게 섞여 있다 보니까 치료제 개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신약 개발은 알짜 치매 분야에 있어서 항암제 개발하듯이 개발했어요. 싱글 타겟을 가지고 어떤 유전자, 어떤 단백질이 문제가 있어서 이게 치매가 발생될 것이라는 가설에 의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저분자 화합물, 합성의학 같은 합성약물은 그 개발을 했을 때 아세틸콜린이라든지 글루타메이트를 안정화시켜요. 이걸 해서 저 치료제를 개발해서 써보니까 잠시 인지 기능은 좋아지지만 이게 병이 완전히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들어서 항체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아밀로이드 베타를 뇌에서 없애주면 신경세포가 살아나고 인지 기능이 개선될 거다라고 개발을 했는데 임상을 해보니까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인지 기능은 조금 올라가요. 근데 부작용이 너무 심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그 새로운 패러다임은 뭐냐? 치매나 알츠하이머가 뇌 신경세포하고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신경세포를 살려줄 수 있고 이 세포를 오래 끌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여러 가지 다중 표적이나 기작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약을 개발한다면 신경세포가 회복되고 이걸 통해서 인지기능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제안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걸 정리해 보면 현재 왜 약이 개발 안 되느냐? 다중 발병이 정확한 원인을 모르고 기전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다. 두 번째는 임상 진단이 부정확해요. 세 번째는 기존 약물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이걸 기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약물은 AR1001이라는 거고 경구용으로 이왕이면 주사보다는 경구용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가고 있는 전략은 제일 위쪽에 보면 신경세포가 아까 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신경세포는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덜 생깁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크랩 신호전달 체계를 활성화시키면 신경세포가 죽어나가는 숫자가 좀 줄어들고 새로 생기는 게 조금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신경세포가 좀 안정화가 됐을 때 시냅스 가소성, 메모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냅스의 가소성을 올려주게 되면 윈트 시그널을 통해서 올려주게 되고 마지막으로 신경세포가 죽어나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 거기에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 그게 아밀로이드 올리고모 또는 타우라고 합니다. 이걸 없애주는 방법이 오토파질에는 청소부를 활성화를 시키면 돼요. 이렇게 다중기작을 가지고 했을 때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향상되고 치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이 전략이었고 이걸 토대로 해서 미국에서 임상 2상을 한번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 기능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제일 밑에 플라시보라고 회색으로 보이시죠? 1년 동안 보통 인지 기능이 그 에이다스코그라는 그 인지 기능 점수가 2.5점에서 5점 정도 안 좋아져요. 근데 지금까지 개발한 약물들을 보면 바이오젠 거 같은 경우 거기서 조금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릴리 거는 그거보다 좀 올라가고요. 저희들 거는 환자들을 두 종류의 환자를 썼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 그리고 중증도 알츠하이머를 같이 통계를 냈을 때 저희들께 그래도 상당히 좋아요. 또 하나 저희들이 결과를 보고 상당히 놀랐던 건 뭐냐면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만 따로 떼어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인지 기능이 오히려 시작 때보다 훨씬 좋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임상 3상을 하면 성공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 그 임상 3상의 이름이 폴라리스의 이름입니다. 폴라리스는 북극성이라고 그러죠. 저희들이 이걸로 이름을 지은 얘기는 알츠하이머병 치료를 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길잡이가 돼보자 하는 의미에서 지었고 현재 미국, 유럽, 한국, 중국을 포함해서 13국에서 한 200여 개 임상센터에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총 1,150명입니다. 그리고 환자들은 2년 투여를 하는데 1년은 본실험이고 1년은 연장실험으로 들어가고 있고 2025년에 아마 임상이 종료돼서 2026년 말이면 허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점은 우선은 안전성입니다.
치매약은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약효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이 중요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사제라든지 현재 있는 약물에 비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부작용은 굉장히 작습니다. 또 하나, 환자들이 잘 먹을 수 있고 사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현재 허가받은 약물에 비해서 4배나 5배 정도 저렴하고요. 또 하나, 주사를 맞지 않고 저희들은 아침에 하루 하나만 먹으면 됩니다. 굉장히 복용 편리성이 있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2026년 말이면, 내후년이면 2025년 말이면 저희들이 임상이 완료돼서 허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내기 전에 저희들이 치료제를 개발하다 보니까 치료제로는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방을 과연 어떻게 할까? 앞에 연자들이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간단하게 하면 7가지 골든 룰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첫째, 그 NIA에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하고 저희들이 생각한 걸 같이 복합해서 만든 건데요. 첫 번째는 혈압은 무조건 관리하셔야 됩니다. 혈압 관리를 못하게 되면 뇌졸중이라든지 혈관성 치매 분명히 옵니다. 그거는 약을 드셔서 잡던 아니면 혈압 관리 식단을 쓰던 체중 감량을 하던 운동을 하던 이걸 하시면 되고요. 신체 활동은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모든 과학적 근거에서 즉 운동만큼 치매를 예방한다는 그 결과를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꼭 운동은 주기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요새는 툴들이 좋아져 가지고 비데오 가지고 게임하는 게 있어요. 인지기능 트레이닝이라고 있습니다. 비데오로 할 수도 있고 핸드폰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하셨던 고스톱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응답 속도 같은 것들을 늘려주시면 치매의 예방을 할 수 있고 치매가 오는 그 위험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가지는 양질의 수면입니다. 잘 주무셔야 됩니다. 근데 낮잠 자시는 거, 그리고 꼭 들어가실 때 핸드폰 침실까지 갖고 가시고 침대에서 핸드폰 하는 건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침실의 온도라든지 조명 잘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알코올 섭취 기피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식단입니다. 아까 앞에 연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중해식 식단, 해산물을 많이 드시는 거, 고단백 녹색 채소, 저당 저염 섭취, 그리고 사회성 강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치매 환자의 60% 정도가 우울증이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사회성이 없게 되면 치매는 더 빨리 진행이 되고 더 자주 옵니다. 그래서 가족, 친구 간의 소통이라든지 새로운 사회 모임 만드셔도 좋고요. 새로운 분야의 학습도 좋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잘 안 하시는 청력과 치아 관리는 확실히 하셔야 되는데, 청력이 안 좋아지신 분들이 치매에 올 위험성이 3배에서 5배가 높습니다. 이명까지 포함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검사 제때제때 하시고요.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잇몸염증입니다. 치과 임플란트 하러만 가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잇몸 염증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 염증을 못 잡게 되면 잇몸에 있는 진지 바이러스라는 안 좋은 세균이 잇몸으로 해서 뇌까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잇몸 염증을 감소시키는 이러한 그 일들을 꼭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치매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치매는 한 가지 원인으로 생기지 않는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생기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가지 목적으로 했던 치료는 다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리바이오는 다중표적인데, 그럼 다중표적이라면 성분을 다 달리해서 하는 거를 모아놓은 건가요? 아니면은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한 약물이 여러 개를 타겟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저희들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럭키한 쪽이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약을 한꺼번에 같이 먹어도 됩니다. 지금 아리바이오는 한 약물로 여러 타겟을 하는 거예요. 1001은 한 약물로 여러 개를 하고 있고요. 1003은 3개의 약물을 가지고 모아놓은 거고요. 이게 이제 순조롭게 진행돼서 2002년 후면은 만약에 이제 제품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보는데요. 네네. 만약에
이게 지금 새로 나오는 주사제 요것들은 4천만 원, 말도 안 되게 비싸잖아요. 그럼 이 지금 경구용으로 먹는 약으로 쓰는 때는 대략 가격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죠? 1년에 해봐야 700만 원 정도고요. 그 정도로 예상하시죠? 예, 한국의 경우는 그보다 더 쌀 걸로 봅니다. 미국이 700만 원이 한국은 약가를 그렇게 비싸게 안 줘요. 예. 그래서 그 정도가 되면 충분히 어느 누구도 그리고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안 되는 그런 수준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임상시험을 이제 초기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리상 인지 기능이 떨어진 사람한테도 먹으면 네. 인지 기능이 개선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치매 진단되기 전에 사람들도 이제 복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요 임상이 내년에 끝나게 되면 끝나기 전에 올해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임상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거는 프리클리니컬이라고 그래서 치매 진단 정도 인지장애 전에 있는 환자들, 아. 아밀로이드가 높아지고 타우가 높은 그 환자들에 대해서 임상을 하는데 이거는 치매 예방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